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 11% 상승한다고 해도 비상계엄 당시에 주가까지 회복을 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주가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내리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면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장기 이평선은 지켜가고 있다. 이 선을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을 깨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겠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겠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시장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장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정말 한국 시장의 최악의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죠? 비상계엄이 터졌죠. 전 계엄 세대가 아니라서 이 계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터지고 나서 환율이 튀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환율이 튀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고 시장이 속절없이 밀리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비상계엄 이전에, 그쵸? 딱 비상계엄이 터지기 이전, 딱 여기까지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까지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누가 시장을 이렇게 꺾었는가. 물론 뭐 금투세 관련된 부분, 상법 개정을 개성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하락하기 위한 주도주가 뭐였느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뭐냐. 자,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놓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 지금 보면 11월 14일까지 5만 원이죠. 비상계엄이 터졌긴 하지만 그렇게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다 빠졌으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온 거냐? 시장도 굉장히 어제는 뭐 코스피 한 3%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저께. 근데 삼성전자는 가격을 버티고 있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시장이 막 3%, 4%, 5%씩 빠졌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은 다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어제 빠지긴 했지만 오늘 다 회복을 했다. 이게 주도주의 힘입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 주도주는 뭐예요?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여기서 어저께 영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게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내 기준상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앞으로 성장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하락할 때는요. 성장이 꺾였을 때예요. 그러면 하락해서 멈춰 있을 때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내려갔다가 쉬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쉬는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 자산 가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이라는 건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느냐예요. 자, 실적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야, 이 삼성전자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성전자 3분기의 실적이 구조입니다. 구조. 이익 기준에서 구조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주가가 왜 박살이 났죠? 왜 박살이 났을까요? 성장을 못하니까. 시장 기대치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주가가 다시 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건 왜 올라갔어요? HBM을 포함해서 앞으로 그쵸 하이닉스의 그 확보되어 있는 점유율을 조금 뺏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근데 AI 관련된 이 반도체 부분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레거시 디램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근데 그 꺾인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88,800원이니까 9만 원 정도부터 내려왔다고 치고 5만 원까지 내린 거예요. 한 40% 가까이 내린 겁니다. 단 몇 달 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한 네 달 정도 만에 이렇게 내렸다는 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이쪽 가격대에서는 왜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는 가격대니까. 그럼 여기서 더 박살이 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정말 한국에서 원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원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의 자산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즉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원화가 꾸준히 올라간다고 쳐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총력전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원화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러려면 뭘 풀어야 돼요?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가 아마 4천억 불 이하로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4천억 불 이하로 1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관련된 여파는 한국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영향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도주에 대해서는 다르다. 근데 주도주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하락에 대한 주도,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이 이미 가격 반영이 끝난 이 구간까지 내려왔어야 됐고, 여기서 한 번의 이슈가 더 있었던 게 비상계엄이다. 근데 비상계엄 관련된 이슈도 이제는 일단락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해서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다음 변동성, 시장이 한 번의 반등을 주기 전까지의 변동성이 나오기까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알테오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고가에서 매물을 맞을 거예요. 이 매물을 맞는 구간에서 내가 한번 털 수 있는 가격대를 만나려면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 저가 있죠. 11월 말, 12월 초, 그리고 지금. 그쵸? 어저께까지 왜 이쪽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았느냐? 계속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1월 여기 11일부터 시작해서 쭉 빠졌죠.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송은요, 머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머크는 SC 제형, 즉 ALT 비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노렸었던 부분 딱 한 가지예요. 키트루다에 대한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있었고 할로자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할로자임이 알테오젠보다 SC 제형 기술을 먼저 만들었어요. 한참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뒤늦게 만들었다는 건 할로자임의 무언가를 베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특허 침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각이 된 건데, 알테오젠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할로자임에서 특허로 걸려 있는 부분 다 피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걸 박순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1월 달 되면 어떤 부분이 있죠? 뭐 좋은 내용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키트루다 SC 뭐 이건 뭐 그냥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때와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부분은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조건, 그리고 이 끝은 실적이 전환되는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와서 더 잘 될 거야, 이런 말뿐이 아니라 실적을 찍고 어느 정도까지 실적치를 반영하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10이에요. 근데 돈을 9를 벌었네. 그러면 기대치 10만큼 주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 반영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15, 20 이렇게 거래됩니다. 근데 9가 딱 찍힌 거예요. 돈은 벌었죠. 잘 벌었어요. 그렇죠? 10을 버는 것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 주가가 만들어낸 건데, 근데 9가 찍혔네. 그럼 이만큼의 하락이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면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 이슈에 기반했을 때 시가총액이 막 20조를 넘나드는 그런 구간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한 겁니까?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점까지 온 거다. 근데 거기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부분, 그리고 소송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가격 반영 다 끝났다. 즉 알테오젠은 지금이 저가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인우 대표에 대한 부분, 그쵸? 하락했을 때 매수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형인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충분하죠. 그렇죠? 알테오젠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그냥 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알테오젠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비상계엄까지 봤는데 뭘 더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도 크겠지만, 뭐 정치적으로 한국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은 크겠지만, 시장에 대한 변동이 나올 때 주도주는 이미 우리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매 관련돼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내용, 지난주입니다. 금요일장이 아주 안 좋았다.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엔 더 민감하다. 장중 2차 계엄 가능성, 지난 금요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투매에는 동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시장 폭락이 왜 그래요? 탄핵에 대한 결과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바라는 게, 어제 하락 보면 알잖아요. 시장이 바랬던 거는 그냥 탄핵 가결이 되고 시장 불확실성 없애주라,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한번 정말 오바이트를 크게 하고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털릴 물량은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는 기다린 결과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쵸? 10% 비중으로 30% 지금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 그리고 저가에 잡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가에 잡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유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 중요한 건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변동성, 생각보다 너무 커진 변동성이 있었고 비상계엄이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쵸? 지금 안정화 구간에 시장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을 땐 또 조정받을 거니까 지금 변동성에 대비해야 될 때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반등할 때 주도한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시간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실제 매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간다.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가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반도체가 강할 때 태생과 같은 종목입니다. 상승할 때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어때요? 쭉 내려보면 50%씩 단 며칠 만에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종목군들은 모두 신고가 종목군들, 즉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나온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이론적인 부분,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가, 그러려면 주도주를 잡기 위한 가격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시장은 오늘은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 이제 연말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좀 수습이 되고 연초가 되면 중소형주 장세, 특히나 바이오 쪽에 강세가 나올 겁니다. 이 구간에 내가 어떤 종목군을 함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니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